네,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내서 상담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의 패턴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 패턴이 사실 다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생략되거나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다 똑같이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을 심리 특성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 외에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MBTI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분류가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건 이 디스크 방법이었어요. 쉽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을 대략적으로 알고 상담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디스크 성향을 분류하고 여기에 따라 상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는 1928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윌리엄 마스톤 교수님이 고안을 하신 방법이에요. 이 디스크는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를 배려하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디스크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렇게 페이퍼를 드릴 거예요.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인쇄를 하시고 체크를 해서 내 성향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성향을 익혀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디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강의가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4가지 종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디스크 앞 글자를 따서 나온 건데요. 자, 첫 번째 D형은요, 바로 주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형은 사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형은 안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C형은 분석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형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리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주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외모적으로요, 등치가 크시거나 이제 턱이 좀 네모나신 경우가 많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저의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턱이 네모났거나 덩치가 크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원 경로를 봤을 때 어디 대표님, 어디 사장님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대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주도형의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추진하고 실행하고 단호하고요.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자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런 분들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이나 말하는 게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라든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라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내가 몇 시에 왔는데 지금까지 기다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진료 과정 중이나 상담 중에도 버럭 화를 또 잘 내다가요, 마음에 들게 진료를 하거나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으면요, 또 금세 팬이 됩니다. 뒤끝이 없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거를 정말 극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상담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라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버럭 화를 내시면서요, 그걸 왜 아가씨가 결정해? 그걸 왜 실장이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응대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바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서두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서두에 중요한 문장을 쓰는 두갈식이 있고 또 글을 이끌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을 쓰는 미괄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두갈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딱 결론을 내서 앞단에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가면 이분이 워낙에 좀 강압적이거나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기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치료 방법을 이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딱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분이 선택하는 것은 이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때도 대표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표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대표님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치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도 아버님보다는 대표님, 사장님, 선생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분들 이제 그려지시나요? 네, 이번에는 사교형인데요. 사교형.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사교형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사교형은 대표적인 인물로 유재석님이나 이렇게 노홍철님을 뽑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얼굴형이 그렇게 뭐 각지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얼굴을 많이 띠고 있고요. 치과에서 볼 수 있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데스크 앞에 서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저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뭐 옆집 아줌마 얘기, 여행 다녀온 얘기, 막 물건 얘기, 막 이것저것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사교형이 많으시고요. 또 좀 이분들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좀 일 처리가 좀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것저것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낙관적이고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싸들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재밌는 걸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대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도 업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싫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또 이분들께 제가 누구 좀 소개시켜 달라, 예를 들어 이 강의 잘하시는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분은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요? 사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요? 네, 만약에 이분은 좀 본인이랑 안 맞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평범하지만 사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잘 웃고요. 잘 울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시니까 옷 너무 예쁘네요. 오늘 머리 하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러면 이분은 호감을 가져요. 자, 그리고 주변이나 상대방의 태도.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도가 높고요. 또 충동적이고 변덕이 많아서 결정을 했다가도 전화를 해서 바꾼다든지, 결정을 해놓고 이거 말고 저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죠. 순간적인 기분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요. 이분을 상담할 때는 우선 개인적인 이야기, 치료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이끌어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많이 웃어주고 관계를 먼저 쌓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치료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장님과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 그 환자분은 이 사교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울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원장님이 치료 얘기를 할 때는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싸게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나는 방식을 봤을 때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특정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걸 좋아하는데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여행 다녀온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아들 얘기, 뭐 며느리 얘기, 그리고 손자 얘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관심을 기록해 놨다가 이야기를 꺼내주는 게 이분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니까 더 많이 하실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는 이제 상담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시기로 해서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치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입니다 해서 이거는 언제 내시고 이건 언제 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한번 마무리를 딱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또 변덕스럽게 연락을 하실 일이 줄어듭니다. 자, 다음은 S, 안정형인데요. 이 안정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더 테레사, 그리고 공무원. 이분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4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요. 지지, 안정, 침착, 수줍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이 안정형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요,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안정형의 사람이 제일 많은 조직이 어딜까요? 네, 공무원 조직에 많은 부분이 이 안정형의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안정적인 매력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해진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앞서서 사교형 분들이랑은 다르게 말문을 열기가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걸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족을 하더라도 또 불만족이 있더라도 쉽게 말을 잘 안 꺼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난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심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로 가겠다, 이렇게 맞추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상담할 때는 좀 이분들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 안내해드리면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안을 할 때는 이분들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술인데요.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재료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누구나 많이 이렇게 하는 거에 같이 갈 때 이분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또 마음에 들더라도요, 바로바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망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질문도 던지겠지만 조금 더 처음에는 좀 리드를 좀 해나가면서 이분을 설득하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뭘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할 때도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쉬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꺼냈다라면, 이런 안정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이런 치료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신경관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세 번째로는 소독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충전을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동여매주는 작업, 이렇게 크라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분이 받아들이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잘 못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저희는 오늘 답변을 받지 못하면 이분이 집에 가서 또 까먹으시거나 일이 생기거나 다른 제안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막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요. 그러면 오늘 이것만 좀 하시고 가시면 어떠세요? 오늘은 그러면 편안하게 이것만 하시죠. 요것까지는 하신다고 보고 나머지는 댁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럼 이걸로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결정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형의 분을 상담을 할 때는 편안한 환경 속에 내 과정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정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C형입니다. C형은요, 신중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손석희 아나운서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날렵하게 생기신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딱 봐도 되게 똑똑해 보인다, 조금 섬세해 보인다, 이런 분들을 C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상당히 주의가 깊고요, 유능하고 또 신중하고요, 조심스럽고 계산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어떤 표면 구조라든지 크라운의 함량이라든지 크라운이 뭘로 만들어졌다 혹은 금의 함량이라든지 이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죠. 오기 전부터 아마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병원을 또 가셨다면 거기랑 여기랑 어떤 데가 나은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했으면 이제 신뢰가 그만큼 가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정말 집요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결정 전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시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과하게 치료를 리드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믿지 않고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상담하실 때는 많은 기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두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표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이게 평균 수명이 이런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더 신뢰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일하시던 원장님께서는 이 정말로 완전 C형인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진료적인 면을 꼬집으시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장님께서도 완벽한 C형이셨거든요. 이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두꺼운 그 의학 책을 가지고 오셔서요, 환자분 앞에서 이렇게 그 책을 열어두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환자분은 그 책을 같이 보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한참을 그러시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두 분이 C형이 만나시니까 정말 깊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런 책이나 데이터를 믿으신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쉽게 흥분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주 이분들은 끈기 있고 차분하게 페이스 유지하시면서 실수 없이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 치료 방법이나 치료 결과보다도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달라고. 왜냐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무게감이 좀 실리기 때문에 원장님이 앞에서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뒤에서 제가 상담하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분은 분석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특별히 더 설명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나눠서 환자를 응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담 용지에다가 체크해서 여러분 유형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총 28개의 네모칸이 그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자, 1번 네모칸 안에 4가지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제일 최고의 단어는 이거다. 근데 나는 이 단어 중에 이게 제일 나랑 안 맞다 하는 거는 최소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열정적인, 대담한, 치밀한, 만족해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열정적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리고 치밀함이 제일 최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열정적인에 해당되는 그 최고의 네모가 있네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치밀함은 최소에다가 해당되는 도형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됐어요. 네모랑 별. 밑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최고인 거와 최소인 거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28개의 문항에 체크를 하실 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뒤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 네모에서 이쪽에 보시면요. Z, 최고, 최소 이렇게 는이 나와 있죠. 최고에서 Z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최소에서 Z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최고가 3개, 최소가 1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서 는이 나오면요. 이 최종값을 이 그래프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D에 내가 3이었으면 3에다 체크하고 I에 0이었으면 0에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S가 14였으면 14에다 체크하고 C가 뭐 마이너스 9였으면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이 가장 강한지 알 수 있고요. 보통은 2가지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내 성격의 가장 강한 부분이니까 좋은 거는 더 좋게 개발을 시키시고요.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보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성향 분석까지 저희가 환자분들을 상담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어떤 패턴으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